예, 황명선입니다. 정부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장님, 2021년도 귀속 연도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한 60만 명 이렇게 아래 위로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국민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거는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추정치라도요. 화면 한번 보시죠. 한 260만 명 정도.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처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자는 약 261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중 5분의 1 정도만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부담 완화하겠다고 내세운 정책이 5분의 1 정도, 2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청장님, 이렇게 세액공제 신청, 결국은 신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마 생각보다 소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마 일반인들이 공제 관련해서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본인들이 월세세 공제 대상자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잘 모른다는. 두 번째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신청하기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서출 자료를 간소화하거나 디지털화하는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하여튼 그런 자료를 더 수집해서 저희 연말정산에 이런 데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은요. 주택면적 가액은 국토부, 확정일자 여부는 법원, 소득구간은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세액공제 신청할 때 제출 서류를 보면 등본은 행안부, 임대차 계약서 사부는 국토부, 월세 영수증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받으면 납세자가 온갖 서류들을 다 발급받지 않고도 간단하게 신청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부처랑 타기관과 거버넌스 협의해서 공제 대상 국민이 빠짐없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국세청이 원스톱 세액 공제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된다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기관에 있는 자료를 하여튼 다 끌고 와서 미리 다 채워서 납세자분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원스톱 세액공제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국세청 세무행정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 물납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죠, 정장님? 예, 그렇습니다. 다만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물납 재산 중에서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이 있는데요. 물납 주식 중에서 비상장 주식 규모는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 통계에 거의 나와 있는데 조금 23년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인 상속에 따라 좀 비율이 큰 것 같고 나머지가 일반적인 예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코에서 확인해 보니까 23년도 넥슨이 물납한 주식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한 9천억 정도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장 물납 주식 현황을 보면 순환만 하고 제대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여기 매각률을 보면 19년도에서 23년도의 매각률은 거의 2%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평균 5년 동안 평균은 매각률이 6% 수준입니다. 심지어 물납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 중에서 휴업하거나 폐업한 종목이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48개나 됩니다. 그 종목들에 해당하는 보유액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것이죠.
물납 주식의 관리와 매각은 캠코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일단 총괄은 예, 기재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물납 대상을 평가하고 수납하는 것은 우리 국세청에서 하고 있죠. 예, 저희 국세청하고 캠코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 애초에 매각하기 어려운 주식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유명해진 다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15년 동안 매각이 안 됐었거든요. 저는 수납 과정에서 반드시 매각을 고려한 수납과 평가 방안 반드시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비상장 주식 물납 전에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어떤 위원회를 만들거나 해서 물납 전에 철저하게 이 그 평가를 하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납을 허가할 때 경영 실적을 고려해서 배당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저는 국세청의 정부의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는데 이 두 가지 방안이 저는 혁신적인 저는 방안이라고 봐지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과 의견과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이렇게 바꿔 가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고, 다만 이제 예, 어떤 주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또 그에 해당하는 또 재산을 물납으로 받는 거라서, 이게 평가는 만 원으로 하면서 너 그 금액을 우리가 인정해서 받지는 못하겠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처음에 받을 때부터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개방형 감사관세 굉장히 유익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한 두 차례 개방형으로 했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통 계속 해왔으면 굉장히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